운송수단은 우리를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런 이동의 자유는 우리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이건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도시의 촘촘한 대중교통은 모두에게 값싸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죠. 그런데 이 촘촘했던 대중교통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라는 축이죠. 무슨 일일까요? 한 큐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체계를 살펴볼까요? 먼저 이렇게 땅 밑으로 다니는 여러 개의 운송수단,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지 않는 곳은 땅 위에서 시내버스가 이어주죠. 이 두 개의 운송수단은 노선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거미줄처럼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곳. 골목도 좁고 경사가 말도 안 되게 있는 홍제동의 개미마을입니다. 마을버스 동네 사람들은요 걸어다니기 힘들잖아요. 노인네들이라. 그래서 시장도 가오고 수시로 뭐 아프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없으면 힘들죠. 마을버스는 이렇게 시내버스가 이동하기 힘든 고지대와 골목 사이사이, 그리고 통행 인구가 많지 않아 시내버스 정류장이 되지 못한 아파트 마을이나 외지 마을들을 돌아다닙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가지 못하는 곳을 채워주는 마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을버스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마을버스 회사들은 요금을 인상해달라,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에 직격탄을 맞았고 8년간 기본 요금은 그대로이며 인건비 상승과 유가 급등 등의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시내버스도 똑같이 겪는 문제니까요. 마을버스가 유독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준공영제와 민영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인데 마을버스는 민영제거든요. 과거 시내버스가 전부 민영제였을 때는 버스 회사들끼리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노선이 겹치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운행이 쏠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가 혼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에서는 노선 설정과 버스 총대수의 권한을 가져가는 대신 그로 인한 적자를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했어요. 시내버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준공영제라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고, 마을버스는 보조금이 없는 민영제라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앞서 말한 개미마을을 도는 서대문 07번 버스의 경우 꼭 있어야 하는 버스임에도 오전에는 2대, 오후에는 단 1대만 운영을 해요. 그렇다 보니 버스 기사님들은 종점에서 쉬거나 하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 운전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한 달에 25번을요. 마을버스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과 같은 고지대가 많은 곳은 마을버스가 더 필요하고, 교통 인프라가 덜 발달된 타 지역들은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죠. 이동권은 꼭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예요.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동성 증대가 소득 증대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마을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은 900원이지만 환승 할인 등을 거치면 업체에서는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원가밖에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대중교통 요금이라는 건 아무래도 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게 또 소비자 물가와 서민들의 가계 여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효율화 노력이나 원가 절감 노력, 그 다음에 일선 운송기관들의 자구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시민분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공유해 주시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에 50개 업체에 지원하던 보조금 150억 원을 2022년에는 119개 업체 495억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 방법을 찾긴 해야 하지만 결국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이제 공휴일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대응형 버스, 셔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항상 정기적인 노선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예약을 하면 수요자가 있는 공간에 버스를 세워주는, 전화로 또 예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서도 이런 인구 과소 지역 이런 데서는 이런 특화 서비스를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수요 대응형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결합하면 자율주행 셔틀이 되는데, 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들어가는 운영 코스트를 줄여서 마을버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마을버스가 사라지는 것이 시덥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역세권에 살기 때문에 굳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을버스 문제는 교통 취약층뿐 아니라 도시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많아지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교통이 혼잡해지면서 대중교통은 점점 더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도시교통의 혼잡이라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발을 더 넓혀주는 대중교통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